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추죠. 그 매콤한 맛으로 우리 음식의 정체성을 딱 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작물인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고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김치, 찌개, 고춧가루 안 들어가는 한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식탁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고추를 사랑하는데 정작 고추를 키우는 농가나 재배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고추 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인당 연간 고추 소비량은 약 3kg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농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오늘날 우리 농부들이 어떤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고추가 자라는 동안 30도가 넘는 날이 2020년에는 44일이었는데 2025년에는 무려 71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 살인적인 무더위가 고추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럼 이 더위가 식물에게 정확히 무슨 짓을 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요, 꽃가루가 제 기능을 못해서 열매가 안 맺히고요. 식물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 만든 꽃이랑 어린 열매를 그냥 뚝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그대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서 소위 고수라고 불리는 농부들의 비법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공의 첫걸음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보통은 무조건 많이 열리는 품종에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진짜 고수익 농가들은 양보다는 품질, 좋은 품종을 골라서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고수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심기 시작했네? 그럼 나도 빨리 심어야지! 하는 바로 이 생각이 한 해의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4월 말에 서둘러 심은 고추는요, 밤의 찬 기운, 그러니까 냉해 때문에 초반에 성장을 제대로 못해요. 결국 5월 초 딱 좋은 시기에 심은 고추보다 수확량이 오히려 더 적어집니다. 더 오랫동안 키웠는데도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 숫자 7,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에 심는 가장 이상적인 고추 포기수예요. 보통은 10포기 이상 빽빽하게 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7포기 정도로 널찍하게 심어야 얘네들이 서로 햇볕이나 양분 가지고 싸우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총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재배 기간 내내 정말 중요한 물과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제때 제대로 주는 것의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관수시설, 그러니까 물 주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뭄이 들었을 때 수확량을 거의 2배 가까이 벌려놓을 수 있다고 해요. 물 부족 때문에 생기는 각종 문제들을 예방하는 건 물론이고요. 비료 주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한두 번, 많아야 3번 정도 웃거름을 주는데요. 전문가들은 25일 간격으로 시즌 내내 4-5번씩 꾸준하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식물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비결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죠. 바로 병해 충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적인 방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추 농사의 가장 큰 적, 공공의적 1호는 단연 탄저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 병이 빗물을 타고 이동한다는 점이에요. 이 약점을 알면 해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병이 눈에 보인 후에 약을 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기 전에 보호용 약을 미리 뿌리는 겁니다. 병균이 빗물을 타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막을 쳐두는 거죠. 정말 단순한데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 적은 품마름병입니다. 이 병은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한 번 걸리면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토양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과의 싸움은 오직 예방뿐입니다. 심기 전에 토양을 소독하거나 만약 병이 발생했다면 최소 3년에서 4년 동안은 그 자리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땅을 쉬게 해줘야만 합니다. 마지막 침입자는 작지만 가장 파괴적인 적입니다. 단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군대를 만들죠. 바로 담배나방입니다. 이 숫자 6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담배나방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의 개수입니다. 600개의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들이 고추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상품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서 나방 한 마리가 보였다? 그럼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현대의 고추 농사는 더 이상 그냥 버티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을 짜는 번영의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핵심 전략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늦게 심고, 빽빽하게 말고 넓게 심고, 물과 비료는 꾸준히 주면서 병의 죽은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서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들의 비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던 고추 한 알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과학 그리고 전략이 담겨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이 모든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